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이제 예스쿨이 지금 마지막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저 역시 예스쿨 수료자입니다. 네, 제가 팀장 때 이 수료를 했고요. 그리고 수료를 한 후에는 오토 판매사를 도전을 해서 달성을 했고, 그리고 센터까지 오픈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리더스 클럽과 또한 내년에 본부장을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에서 애터미를 만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애터미의 불덩이 샤론 로즈 마스터 최옥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PPT를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판매사 준비하기와 오토 판매사 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할 건데요. 먼저 제 소개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 피아노 교육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던 중, 제 이가 만성 잇몸질환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50g짜리 여행용 치약을 선물을 받았어요. 그 치약을 쓰면서 정말 4일 만에 그 피가 났던 그 어금니에서 그 치아에서 피가 나지 않았고 어금니까지 구석구석 제가 양치질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인생 치약을 만났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치약과 칫솔을 쓰면서 제가 그렇게도 고민하고 있던 바로 연금성 소득. 그 공무원이 제일 부러웠거든요. 그런데 그 소득이 바로 애터미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어쩌면 일을 없애는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반 나 같은 사람,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도구가, 애터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서민의 부자가 될 수 있는 애터미 도구를 먼저 만났고, 애터미를 만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꿈은 뭐였지? 나 어렸을 때 꿈은 피아노 선생님, 그리고 교사, 그리고 간호사, 네, 그런 꿈을 꾸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자라면서 원하던 내가 피아노 선생님이 됐으니 난 다 꿈을 이루었어. 뭐 정말 천직이라 생각했던 그런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지만 이것이 저의 노후까지 보장해 줄 수 있으리라는 그런 자신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균형 잡힌 삶을 통해서 그래 나도 꿈을 찾아서 가야겠다. 그래서 도전을 했습니다. 이타민을 만나서 첫 번째 판매사 도전을 했는데요. 정말 지금도 새록새록한 것 같아요. 바로 저는 이 판매사라는 걸 도전을 했을 때 이거는 사업의 시작이다. 바로 어 가게를 오픈을 하게 되면 개업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원 플러스 원 하시고 뭐 투 플러스 원 하시고 막 이런 것들은 많은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씨앗을 뿌리면서 그렇게 개업을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판매사를 도전을 했을 때 사실 저희 스폰서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사장님, 판매사를 도전해 보시겠어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사실 두려웠거든요. 왜냐면 제가 왼쪽에는 조금 포인트가 있었지만 오른쪽에는 제가 모르는 포인트가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아는 포인트였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분도 그렇게 훌륭한 소비자가 있진 않았어요. 제가 찾아가야지만 올라오는 포인트? 그런데 제가 스폰서님 말에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라고 하면서 그냥 시스템에 가니까 이러더라고요. 스폰서 말은 무조건 복종이야. 무조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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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맨이 돼야 돼. 그래야 빨리 성공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비록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라고 하니까 나 할 수 있겠다. 라고 했는데 전화를 끊고 나자마자 사실은 저의 스폰서님은 미국에 계세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그런 모든 상담들은 할 수 없었고요. 바로 그분과 보이스톡으로 제가 계속 교육을 받았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전화를 딱 끊고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나 어떡하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나 어떡하지? 나 어떻게 해야 하지?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세일즈 마스터는 본인이 70이고 70만 포인트가 되고 좌우측 그룹에서 보름간
250만 포인트를 달성을 하게 되면 내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1일부터 15일 또는 16일부터 말일까지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후원수당과 직급수당, 프로모션 같이 총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판매사를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좌우 250만 포인트를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먼저 애용자가 되기입니다. 여러분들 애터미를 한다고 하지만 내가 판매사를 도전을 해야지라고 하지만 혹여 애용자가 아니라 내가 그냥 쓰고 싶은 거 기존에 집에 있는 그런 제품들은 그냥 기존대로 쓰고 내가 없는 제품들만 애터미 써야지라고 생각하신 분들 여러분 계시나요? 네,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이렇게 했어요. 판매사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품을 써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제품, 예를 들어 샴푸, 바디로션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먼저 한쪽 켠에 내놔뒀어요. 그러고 나서 애터미 제품을 사용을 했어요. 왜냐면 애터미 제품을 먼저 사용을 해야 제가 감동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품들 한쪽에 밀어놨는데 결론은 사실은 그 지금도 안 쓰고 버렸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그렇게 선택했던 제품 애용을 했던 것이 저에게는 판매사 도전할 때 너무 큰 무기였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먼저 계보도를 보면서 비록 사실 여러분들 계보도 보기에도 본인의 계보도를 봤을 때 판매사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계보도인가요? 네. 아마 아니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저 역시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3개월 만에 애터미 이 판매사를 도전을 했어요. 보통 3개월이면 도전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해야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했냐? 먼저 제품별로 명단을 작성을 했어요. 예를 들어 화장품 쓰는 사람, 해모임 먹는 사람, 예를 들어 생필품 쓰는 사람 등등 이런 분들을 패키지로 구분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나눴고요. 그리고 또한 그분들이 마음이 바뀔까 봐 현금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카드 결제 먼저 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제품을 권유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준비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계보도를 보고 가능성 있는 포인트 일으키기. 그거를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판매가 도전했을 때는 준비가 되지 않은 계보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 포인트를 줄까도 고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스폰서님과 함께 상담하면서 그래도 괜찮은 소비자들에게 포인트를 넣기를 그렇게 명단을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강매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강매를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피아노 아이들만 20년 넘게 교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른들을 상대로 무언가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또한 저의 바운더리는 집하고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얘기를 한다는 건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힘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돈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스폰서님이 하라는 대로 시스템에서 하라는 대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소비자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분께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소심하게. 사장님, 저기 혹시 제가 이번에 뭐 직급을 도전을 하는데요. 혹시 해모임을 좀 사줄 수 있을까요? 이게 강매와 수준이었어요. 네. 이게 제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 흔쾌히 저에게, 아, 그래요? 그럼 제가 해모임 4박스 사면 되나요? 그때 사실은 제가 해모임 8박스 30만 포인트 했어도 괜찮았었고 가는데, 소심해가지고 4박스, 네, 4박스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부탁드렸던 그분이 지금은 제 한쪽에 팀장님으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자신은 비록 없지만 한번 강매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나서 사실 이제 여러분이 어쩌저쩌 해서 도전을 했어요. 사실은 그 도전 후에 정말 여러분 기대가 되잖아요. 저도 도전을 하고 되면 어떤 기대가 될까 되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판매사로 도전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경험도 없어. 사람도 만나러 못 만나. 그리고 만난 사람 한정돼 있어. 근데 도전을 하겠다고 지금 제가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15일 동안 제가 정말 열심히 뛰었거든요. 그전에도 준비를 했지만 어떻게 했냐면 날은 계속 다가오고 포인트는 없고 그랬을 때 무조건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갔어요. 근데 나가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너무 창피한 거예요. 다 저만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창피해서 다른 사람은 저한테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저만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딱 들고 카카오
핸드폰을 막 보는 척을 했어요. 근데 보는 척을 했냐면 사람들이 저보고 저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야? 저렇게 서성거리면서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보고 그래, 카카오톡에 한번 해보자. 그래, 한번 뭐라도 해보자. 해가지고 막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걸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선크림을 전달했고 그분이 선크림을 통해서 치약을 또 주문을 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치약 그리고 영양크림까지 그렇게 이렇게 전달 소개가 일어나서 어쩌저쩌 해서 마무리를 잘했거든요. 그런데 그 도전 후에 제가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그래 제품을 써본 상대가 생길 거야. 분명히 아까 제가 강매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후속 관리할 대상자가 생길 거야. 그리고 후속 관리를 통해서 오또 소비자가 생길 거야. 정말 오또 소비자가 그때는 꿈이었어요. 네, 양쪽에서 나오는 오또 소비자.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 기대를 많이 했고요. 또한, 좌측에서 그 한 사람 나온 것처럼 오른쪽에도 누군가가 같이 함께 성공한 파트너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름 동안 도전을 하면서 사실 제가 일주일 동안 아팠어요. 도전하고 나서.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뛰었던 그런 시간들로 기억이 되는데요. 사실 도전하고 나서 이후에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후속 관리. 바로 도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옷도 판매사고로 갈 것인지 그런 후속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감사 인사는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여, 이 사람은 클렌징 티슈만 산 사람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어떤 사람은 화장지 하나 사주는 분이 있어요. 42,800원. 포인트는 굉장히 적은 포인트죠. 그런데 굉장히 생색은 많이 하시는 분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작은 선물이라도 혹은 손편지 혹은 톡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판매사로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도전해야 되나요? 바로 오토 판매사로 도전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 오토 판매사는 애터미에서 말하는 성공의 90%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오토 판매사는 매월 두 번의 기회로 1일에서 15일 또는 16일에서 말일까지 이 두 번의 기회 연속적으로 판매사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오토 판매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토 판매사가 되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죠? 바로 오토 소비자가 필요하거든요. 네, 오토 소비자가 필요한데요. 오토 소비자란, 네, 오토 소비자란 바로 제품 감동을 전달하는 사람, 또 스스로 구매하는 사람, 스스로 가입도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수당을 타는 방법을 아는 사람. 여러분, 이 지금 네 가지 중에서 혹여 내가 이 네 가지 중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이 부족한 부분도 여러분 채우시면 돼요. 난 저거 못하는데 스스로 가입 못하는데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구매하는 거, 수강 방법 타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오토 소비자 되는 걸 시작하시면 오토 판매자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오토 판매자를 어떻게 도전해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숙제가 성공의 8단계죠. 제가 어떻게 오토 판매자가 됐는지 여러분께 성공의 8단계를 통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저와 같은 분이 계신다고 하면 아마 오늘 사실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사실 승급 스피치보다 더 떨려요, 여기가. 네. 제가 재작년 3월 달인가? 국장 승급 스피치를 했거든요. 그때는 다리만 처음에 살짝 떨리고 괜찮았어요. 근데 여기는 몇 날 며칠을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께 함께 나눴을 때 도움이 될까? 그런 고민을 계속 정말 많이 했거든요. 자, 그럼 그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겠는데요. 사실 오토 판매사 돼야 하는 목표를 설정을 하시면 돼요. 저는 예를 들어서 파트너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주기라는 그런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미국 라인이라고 했잖아요. 한국에서 제가 나는 한국 리더야라고 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스폰서님한테 한국 리더로 정말 잘해야 돼. 우리 국장님한테 정말 멋진 파트너가 돼야 돼. 그리고 내가 스폰서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파트너가 돼야 돼. 라는 생각을 막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요. 석세스를 갔어요. 그런데 젊은 파트너가 나와가지고 주위를 막 휘둥그러 보더니, 아니, 왜 우리 팀은 핀이 없어요?
아니, 스폰서님도 좀 열심히 좀 해줘봐요, 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는 순간 너무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도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장님, 조금만 기다려. 내가 몇 년, 몇 월까지 내가 그때까지 도전을 해서 그때 파는 핀을 받을 거야. 그때 내가 선물로 핀 받을게. 알았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토를 도전을 했었는데요. 또 하나 저는 목표가 있었어요. 팀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내가 핀을 달아야겠다. 왜냐면 저도 팀장, 파트너도 팀장. 어때요? 직급이 똑같잖아요. 저는 한국 리더예요. 저는 저 자신을 스스로 리더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왠지 함께하는 파트너가 직급이 똑같으니까 제 말을 안 따라주는 것 같은 제 착각인 거예요, 이거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내가 넘사벽의 스폰서가 내가 돼야지?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오토핀을 달면 너랑 나랑 다르니까 내 얘기를 조금 들어줄까? 그러겠지? 이거는 제 생각인 거예요. 파트너 사인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악착같이 팀을 위해서 오토핀을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센터가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센터가 있으신 분들 많죠? 여기 거의 대부분이 센터가 있으실 건데요. 여러분은 정말 복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때 당시 처음에 한국에서 센터 없이 활동을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애터미에서 성공하려면 센터가 중요하지 않다. 그냥 나와 함께 열심히 뛰어줄 스폰서, 그 리더 단 한 명만 있으면 된다. 그 한 명이 제대로 된 스폰서라고 그러면 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정의를 제가 내렸어요. 그래서 센터를 오픈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센터에 있는 걸 부러워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선택이 정말 옳았어요. 지금 여기 준 방에도 저희 스폰서님이 계시는데요. 어, 계속적으로 제가 쏜탕 오픈을 하기 위해서 또 오토로 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후원을 해주셨어요. 1년에 두 번씩, 3개월씩, 제 초기 때는 3개월씩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저희 파트너들 후원을 해주셨어요. 저희 스폰서님이 언제부터 한국에 오셨냐면요. 제가 세일즈 마스터 딱 도전하고 딱 나니까 그 뒤로부터 오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후원을 받으면서 그 힘으로 사실 여기까지 왔는데요. 센터 오픈을 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신세계였어요. 여러분, 센터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물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막 자유롭게 막 강의도 듣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어, 우연히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의 스폰서님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그 센터를 만들어 놓은 장소예요. 정말 우연히 만들어진 건 아무것도 없고요. 아무렇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센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스폰서님께 감사해야 하고요. 그것을 내 집처럼 정말 쓰레기 버리는 것도 또 쓰레기통 비우는 것도 청소하시는 것도 여러분은 스스로 하시는 그런 리더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그분은 정말 빨리 성장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목표가 있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셀프 리더가 되어가는 과정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 제가 어떤 목표를 설정했냐면요. 가족들에게 희망을 안겨줘야겠다. 나 할 수 있어. 사실 가족들이요. 저한테 엄청 무시했거든요. 아휴, 그거 얼마나 되겠어? 언제까지 하겠어? 돈이나 돼? 아이들도 지금 고2, 중3 남자아이들이 형제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엄마, 돈은 돼? 도대체 얼마나 벌어? 100만 원은 벌어? 이러면서 저를 비아냥거리면서 인정을 해주긴 했지만 그렇게 저한테 비아냥거리면서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황스러웠죠. 그래, 아니, 나 할 수 있어. 엄마 지금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오토 판매사가 딱 되고 나서 제가 이거를 보여줬어요. 저 수당을. 그랬더니 지금은 어땠을까요? 제가 저희 집의 최고예요. 저희 집의 퀸이에요, 퀸. 근데 저 집에서 사실은 너무 죄송한데 요리도 안 해요. 제가 좀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사실은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자기가 요리해서 막 먹고 있더라고요. 전 요즘에 그 슬림바디 챌린지 하느라고 밥 안 먹거든요, 집에서. 네, 그래서 지금 냄새가 솔솔 나고 있어요. 그렇게 아무리 피곤해도 저한테 불평불만 하지 않는 여러분 혹시 희망 고문하고 계시나요? 혹시 저와 같이 그 오토 판매사 되기 전까지 가족들의 희망 고문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제 그만. 바로 오토 판매사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토 판매사를 도전을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결단을 하는 건데요. 저는 무엇을 결단을 했냐면 사실 오토 판매사를 도전을 하면서 저희 스폰서님은 너무 감사하게요. 저한테 사장님, 팀장님 오토 판매사 도전하세요라고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제 성격상 만약에 그렇게 위해서 푸시를 했더라 그러면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아, 왜 푸시를 해? 난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한테 푸시를 하시지? 이렇게 그냥 잘한 줄 알고 제가 아마 그런 반감을 샀을 건데 저희 스폰서님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목표를 설정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런 걸 느꼈을 때 파트너들분들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저희 국장님, 저희 스폰서님 제가 오토 판매사 지금부터 쭉 12번, 12번을 지금부터 계속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수동으로 몇 번 했던 게 있어가지고 했었지만 지금부터 12번을 쫙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스폰서님이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는데요. 어떤 결단을 했냐면 여러분 저는 오토 판매사를 뭘로 어떻게 갔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정말 자신 있게 일일 계획표로 저는 이걸로 저는 도전을 했어요. 저는 달성을 하고요. 이걸로 지금도 역시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일일 계획표는 뭐냐면 여러분 플래너에 명단이 있잖아요. 오늘 누구를 만났고 내일 보면 아무 만날 사람이 없어. 한 명하고 끝. 그 다음 한 명하고 끝. 그 다음 목요일 금요일 만날 사람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은 계실 거예요. 왜 저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10명 이상은 만나야겠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하루는 부모님을 모시러 남부터민으로 갔어야 됐어요. 근데 도전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5명밖에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부릅뜨고 제가 주위를 살펴봤어요. 외국인 없나? 터미널이니까. 그래서 외국인에게 말을 건넸고요. 거기 가서 스파게티 먹으면서 그 사람한테 건넸고 거기 있는 중국 조선족 분에게 제가 애터미를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소비자를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저에게 결단을 하고 더 자신과를 약속을 했는데요. 결과는 어땠냐면 그런 작은 성공을 맛보다 보니까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나 뭐야 했네? 그런데 결과치가 안 나왔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주일간 제가 까맣게 써져 있는 제 수첩을 보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어요. 나 일을 했구나. 그런 자기 만족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여러분, 그럼 저는 만날 사람이 정말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저도 만날 사람 정말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10명 만날 사람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갔던 데 꾸준히 찾아갔어요. 꾸준히 찾아가서 제가 아이들만 가르쳤던 교사가 어떻게 사람들 가가지고 문을 열어서 거기에 앉아있는 게 전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 서먹서먹함.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냈어요, 저한테. 엉덩이를 붙이자. 5분 붙이고, 10분 붙이고, 30분까지 붙여보자. 근데 어떻게 붙여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계기가. 그래서 애터미 전달하기 너무 무서웠고, 그냥 애매한 커피만 먹었어요, 가서. 네, 제가 커피 가져가고 저랑 같이 커피 마실래요? 하고 커피를 가서 타서 먹었고요. 또 하루에 5잔, 6잔, 7잔 먹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서 사장님 저 너무 목이 너무 마르는데 물 좀 주시겠어요? 라고 해서 엉덩이로 눌렀어요. 그래서 커피하고 물을 아주 천천히 먹었어요. 다 마시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제가 가서 계속 듣기만 했어요. 들으니까 1시간 훌쩍 가더라고요. 제 얘기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냥. 혹시 여러분도 저와 같은 분 계시나요? 제가 애때미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못 맞추겠는 거예요. 못 끊겠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제 목표가 그래 엉덩이 붙이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엉덩이를 30분 안고 아니 10분 안고 20분 앉았고 30분을 앉으면서 이제 소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과 동시에 백만갑을 동시에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 백만갑 하셔보셨죠? 제가 백만갑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거 뭐냐면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쉬워요. 그런데 제가 전단지를 딱 드리고 제가 뒤로 딱 돌아서면서 제 뒤통수에다가 쯧쯧쯧 젊은 사람이 저런 거나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뒤통수를 제가 돌아서는 순간. 근데 제가 그때 눈물이 갑자기 왈칵 쏟아졌어요. 근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나한테 이렇게 했지? 두고 보세요. 내가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외면하고 거절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저를 단련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괜찮아요.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토 판매사 빨리 되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일일 계획표를 작성을 하면서 명단을 사실은 작성을 해야 되는데 명단이 없는 거예요. 보통 강의에 보면은 1인당 몇 명이 있대요? 250명이 있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저는
명단이 없더라고요. 자, 250명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그냥 눈물이 우 이렇게 이런 표시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동선이 집하고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스폰서님과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명단을 작성해서 늘어나갈까요? 상담을 하는 도중에 계보도 위주로 작성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왜요? 저는 상담할 분이 바로 위에 스폰서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더 쉬웠던 거 있을 수도 있어요. 헷갈리지 않아서. 네. 그래서 계보도 위주로 작성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찾아가고 혹은 카카오톡 친구 또는 기존 소비자 옆집 사람 그리고 계정 멤버의 옆집 사람. 예를 들어 미용실을 갔어요. 그분이 내 소비자예요. 그럼 그 옆을 한번 가보는 거예요. 소심하게. 왜냐면 제가 잘하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한 군데 늘리면서 꾸준히 그렇게 제가 활동을 했는데요. 근데 드디어 파트너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자, 그분 여기 계실 수도 있는데, 그냥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힘이 되시라고. 제가 그분을 딱 만났을 때, 개척을 했는데 어떤 이불집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이불집 사장님이 그분은 제품을 안 써요. 가해만 하시고. 근데 꾸준히 찾아갔어요. 갈 사람이 없으니까. 일을 계획표 써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제 명단을 올렸어요. 그래서 계속 찾아가다가 한 3개월인가? 3개월 후 그분이 어떤 사람을 소개해줬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라면을 먹고 싶은데 주문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딱 봤는데 말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야, 저분은 사업자시면 정말 잘하겠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애터미를 안 하려고 했던 분을 제가 픽사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을 회원가입을 시켰는데요. 같이 만나다 보니까 계속 명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언니, 그러면 제 핸드폰 저한테 주세요. 제 연락처 한번 저한테 줘보세요. 그러면서 그냥 강제로 뺐다시 뺏었어요. 그런데 명단이 몇 명 있었을까요? 여기서 퀴즈예요. 맞추신 분 제가 선크림 하나 전달드릴게요. 명단이 몇 명 있었을까요? 네, 손들기 한번 해줘 보세요.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먼저 얘기하시는 분께 제가 드릴게요. 네, 몇 명 있었을까요? 500명? 500명, 300명. 아, 네, 또 다른 분이요? 한 명만요, 또. 몇 명 있었을까요? 저기, 네, 박명숙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이신가요? 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예, 600명이에요? 600명이요. 네, 아닙니다. 저기 유진호 사장님, 네, 혹시 몇 명 있었을까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몇 명이요? 250명이요. 네. 네, 아닙니다.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자, 딱 연락처를 보니 딸, 아들 2명 있었어요. 너무 놀랐죠?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제가 당황하는 모습 보이면 안 되잖아요. 이분이 열심히 하겠다고 나왔어요, 부업자로. 그래서 제가 순간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당황하는 모습 보이면 안 돼. 그래, 언니, 괜찮아. 괜찮고, 찾으면 돼.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미팅을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오는 저의 발걸음은 더 무거운 거예요. 근데 제가 스폰서님한테 전화했어요. 스폰서님, 저기, 이런 분이에요. 세상에 명단이 딱 2명이에요. 아들, 딸.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어떡하죠? 이분을, 저기, 사업자로 나왔는데, 저기, 데려가야 할까요? 제가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스폰서님 저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그 사람 뒤를 찾아보세요. 그 사람 뒤에 100명 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동선을 찾아가 보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분 하겠다고 나왔잖아요. 그럼 제가 뛰어야 되니까 그래 그러면 그 다음날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카페에서 만나서 언니 머리 어디로 하러 가요? 그랬어요. 딱 첫 소비자였어요. 나 어디로 가는데 걔가 나 굉장히 동생처럼 언니처럼 잘 대해줘. 명단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바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저기 우리 팜플렛이랑 저기 샘플링을 들고 갔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가방에다가 팜플렛 쭉 올라오게 보이게끔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원장님이 저를 딱 보더니 이제 감이 오셨나 봐요. 그러더니 언니 애터미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언니가 쭈삣쭈삣 하다니 나 이제 애터미 아직은 사업은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알아보려고 해보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속이 터지는 거. 왜냐면, 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나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치고 들어갔어요. 원장님, 언니 지금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성공시켜 드리려고요. 원장님, 혹시 가입 되셨나요? 그냥 들어갔어요, 바로. 그랬더니, 나 아니요. 어쨌든 여기서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분을 통해서 지금 현재 팀장님이 세 분 나와 계세요. 대단하지 않으신가요? 네. 지금 오토 판매사로 도전하고 계시고요. 그분은 어떻게 됐냐? 딸랑 두 명밖에 없었던 그분. 애터미 사업을 할까, 안 할까요? 하고 계세요. 네. 지금 부업가로 하고 계시면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지금 입이 터져가지고요. 열심히 얘기하고 계셔요.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 자기보다 더 직급을 빨리 갔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그래서 세미나 가시면 정말 잘 삼겨드려요. 간식도 가져오시고. 근데 여러분,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요. 명단 없다고 내치지 마세요. 그분 뒤에 몇 명 있다고요? 저 팀장 3명 나왔잖아요. 네, 100명 있습니다. 100명. 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명단을 통해서 나왔던 그분들을 사실은 저는 코로나 때 오토판마사로 도전을 했거든요. 마스크를 써가면서. 그래서 파트너 손을 잡고 제가 100만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재수없게. 코로나 시대 때 지금 뭘 한다고 여기를 와? 빨리 나가세요, 나가세요. 이런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파트너가 옆에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되잖아요. 저도 사실은 너무 기분 나쁘고 힘들지만. 아무렇지 않게 당장 괜찮아. 다른 데 가면 돼. 자기는 밥 먹고 안 살아? 자기도 소비자 봤잖아요. 머리 깎는 거. 먹는 사람 봤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아. 괜찮아.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용기를 주며 이게 사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소비자를 제품으로 초대를 했고요. 파트너들은 저희는 센터도 없고 어때 모임 장소도 없으니까 그냥 카페에 가가지고 유튜브 세미나를 같이 들었어요. 파트너 사장님하고. 그러면서 1년에 2번씩 오시는 스폰서님께 안내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끼리 열심히 돕고 상담하고 또 해보고 상담하고 현장에서 뛰어보고 그런 거를 수도 없이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잘했던 거는 뭐냐면 저희는 그때 당시 저는 팀장이었고 파트너들은 이제 막 나오는 세일즈 마스터였고 에이전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막 하려고 했을 때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폰서님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끼리 연습합시다. 여러분들이 경험치가 없으니 우리끼리라도 대본을 보고서라도 달달달 외우다 보면 나가서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또 어떻게 해요? 스푸너님 말에도 잘 따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자신이 없지만, 저도 자신이 없지만, 그래, 해보자. 그래서 우리끼리 5명 멤버를 구축을 해가지고요. 거기는 에이전트도 포함되어 있어요. 직급자 아닌 분들도 되어 있어요. 그 5명이서 와가지고 후원 수당을 달달달달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달달달 외웠어요. 그런데 1년 후에 물어보니까요. 가입비와 유지비가 왜 없는 게 좋은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없더라. 알고 있더라라고 얘기했을 줄 알았죠. 근데 모르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현장에 뛰어가면서 막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입에 달달달 외웠던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깨달았고 그랬던 기억들이 나는데요. 사실은 줌 세미나를 코로나 터지면서 그렇게 5명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 준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일주일 걸렸어요. 그거 하기 위해서. 왜 할 일이 없으니까 저희가 경험도 없고. 그랬던 게 지금은 이제 1시간 30분 이내로 줄어들었거든요, 사실은. 지금은 선수가 됐어요. 그때부터 코로나가 터지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 1회 빠진 적이 없어요. 네,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리더분들은 지금 세일즈 마스터 도전을 했고, 그분들이 팀장을 도전을 했고, 그 팀장님들이 옷도 판매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토 판매사를 도전을 하면서 국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는, 사업자가 되기 위한 그런 준비, 즉, 리더를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각 센터에 이런 줌 세미나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도 주저하지 마세요. 이런 에스쿨 있을 때 너무 좋잖아요. 저희는 이 에스쿨을 통해서 많이 성장했거든요. 사진 올리는 거, 파트너들하고 소통하는 거, 고객들을 만나는 거, 어쩔 수 없이 숙제를 해내야 되니까. 그런 과정들 때문에 저는 정말 많이 탄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센터 있잖아요. 센터를 통해서 많이 초대하세요. 저도 지금 이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요.
소비자 만나는 거, 그리고 제품 테스트 해주는 거, 또 강의하는 거,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세미나를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그분을 센터에서 활용을 하는데요. 그 외에는 별로 센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제가 그냥 나가라고 해요. 현장에 가라고. 현, 그 외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외에는 센터에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센터에 있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그 외에. 오늘도 사실은, 라인 미팅하고, 1대1 교육하고, 또 이제 지금 유지하실 분들이, 도전하고 유지하실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 개인 레슨하고, 개인 교육하고, 그리고 저는 오후에도 다시 나왔거든요. 소비자들이 전화해서 왜 센터에 사람이 없냐고 그렇게 할 정도로 저희는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센터 활용을 잘 하시면서 또한 저희는 지금 이렇게 만남과 초대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코로나가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회사가 주관하는 시스템을 올인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저희가 잠깐 주중에 주 1회 한 번 하는 그 줌 세미나 순서를 여러분께 공유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왼쪽에는 지금 지난주에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줌 세미나 순서예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저희가 저번 주에 소속크를 다녀왔기 때문에, 내일 소속클에 대한 그런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리더분들께 준비를 해서 저희가 내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이 지금 줌 안에는요, 어떤 분이 계시냐면 제가 녹음을 했어요. 그분은 사업자예요. 7학년 8반. 그분은 최근에는 이제 들어오셔요. 그런데 이분은 어, 글 쓰는 것도 어려워하시고요. 글을 읽는 것도 어려워하세요.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줌에 못 들어오세요. 방법을 잘 몰라서. 자, 이분의 영상을 한번 보고 갈게요. 네, 소리가 나오지 않네요? 네. 네, 이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줌 세미나에서, 네, 소리 공유를 하셔야 한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분은 줌으로 못 들어오시니까 사업자 소개 때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해서 이 줌 세미나에다가 올렸어요. 그렇게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사업자가 들어와서 이 줌에 들어와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저런 분이 예터미를 저렇게 당당하게 하신다고?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런 비전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장면은 인생 시나리오를 본인이 직접 쓰셔고 떠듬떠듬 쓰셔가지고 지금 공유를 또 비디오 또 영상으로 찍은 그런 영상이거든요. 그 다음 영상 볼까요? 네, 그 다음 영상 부탁드릴게요. 참 아는 지인이 기회님 박배순 인생 시나리오 동생 애토미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 한글을 떠듬떠듬 읽으세요. 한다고 음, 네. 그래서 요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글씨도 배워서 요양사 자격증을 따신 분이세요. 초등학교도 안 타박하는데 나오신 분. 네. 자, 여기 소리 음성어 해주세요. 그 다음 장면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요분은 자기가 자기 맘대로, 예를 들어 이거인 거예요. 인생 시나리오면요. 이세 시나리오. 이렇게 쓰세요. 근데 저희는 다 알아봐요. 그런데 이분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밖에 나가서 아침에 운동을 하러 나가잖아요. 하루에 영상을 5, 6편 들어요. 아침에 새벽 운동 나가실 때 귀에 꽂으시고요. 그리고 일을 하고 수영을 다니시고 저녁에 하실 때 저녁에 잠자기 전에 또 영상을 계속 들으세요. 이분 입에서 애터미 제품의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입이 저절로 나와요. 만나는 사람마다 애터미 싸고 좋아 써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지금 수당을 제법 많이 받고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도 사업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요, 저희가 이제 석세스 아카데미에 초대를 지금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신규분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진들인데요. 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그리고, 네, 여기 보면은 지금 석세스 아카데미 지금 참석한 사진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함께 끊임없이, 네, 어,
시스템으로 안내하는 모습들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저 감자 보이시죠, 여러분? 네, 그 전 사진에 보면은 감자와 상추가 있어요. 저희는 세미나를 진행할 때 어떻게 하냐면, 각자 팀장님들과 세일즈 마스터 혹은 에이전트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각자 준비를 하세요. 각자. 준비할 수 있는 것들. 누구는 감자 삶아오고, 누구는 사탕 준비, 누구는 바나나. 그것들이 모아서 푸짐한 간식이 되는 거예요. 자, 점심을 먹어요. 그 점심은 어떻게 먹냐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5천 원씩 걷어요. 부엌과 세미나 때는. 5천 원씩 걷어서 그걸로 김밥을 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체계를 만들어 놓으니까 당연히 신고분들도 오셔도 뭐라고 하시냐. 그래, 이건 내 사업이지. 사업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지. 내 사업이니까 내가 할 도리는 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석세스 아카데미에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이제 파트너 사장님을 어디로 초대하냐면 본사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제일 밑에 보면은 저기가 회장님실이에요. 회장님 의자예요.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들 다 거기서 앉아보고 사진도 찍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초대를 했고요. 부엌가 세미나 여기 너무 좋아요. 서울에는. 그 부엌가 세미나 여러분 많이 활용하시고요. 혹시 지방에 계신다고 하면 요즘 유튜브로 잘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참석을 하시려면 그런 부분으로 초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혹시 사업 설명할 때 너무 부담스러우신가요? 내가 뭔가를 꼭 잘해야지만이 사업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에요. 그냥 내가 제품에 대한 얘기, 제품에 대한 감동을 얘기하는 것도 사업 설명이에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토 판매사로 도전을 하면서 정말 야심찬게 어떤 분이 보험사였어요. 그분이 매니저였는데 너무 똑똑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아, 팀장님 제가요, 애터미 해보려고요. 그리고 몇 날 며칠 날 시간 있으니까 저한테 뭐 프레젠테 좀 해주세요. 그렇게 브리핑도 요청이 와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존에 있던 저기 노트북도 준비하고요. 아주 열심히 제가 마케팅 플랜을 딱 준비했어요. 그리고 옷도 깔끔하게 정장 입고 나갔거든요, 카페에. 그래도 그분 앞에서 와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쫙 했어요. 정말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가? 제가 못했어요? 정수현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아니요, 저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왜냐면 준비를 일주일 전부터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 어려워요. 나 못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 나 그렇게 이게 복잡한지 몰랐네. 아, 나 못해. 시간도 없어. 그런데 그분 지금 사업할까요? 안 해요. 지금 소비자로 남아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굳이 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처럼 그냥 포인트만 던져주면 됐을 걸. 아마 지금 이 사람 나왔으면 제가 정말 사업자로 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땐 제가 경험치가 없어서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만만의 준비를 하면. 근데 아니었더라는 거죠. 그 사람의 니즈를 파악을 하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는 것이 최고의 사업 설명이다. 라고 정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왜 내가 애터미를 하는지 그런 나의 비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후속 관리를 하느냐. 여러분, 후속 관리 되게 쉽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 멀리 있는 사람, 또 어디 뭐 해외 라인, 뭐 예를 들어 뭐 미국 사람,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막 보잖아요, 사실. 친척들, 막 그런 사람들 하는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서울인데요. 저는 마촌동이거든요. 그러면 마촌동의 내 주위에, 집 주위부터 제가 공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예를 들어 제가 하나 잘한 거는 뭐였냐면요. 첫 주문을 받았어요. 그럼 저는 무조건 찾아가는 거예요. 제품을 배달하러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제품을 전달하면서 그 사람 얼굴 보려고 가는 거예요. 칫솔 하나도, 클렌징 티슈 하나라도, 미용 티슈 하나라도 들고 딸랑딸랑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최종적인 목표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소비자분들도요. 지금도 그분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 제 최종 목표예요.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니즈를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러면서 무조건 아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명단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일반 소비자는 2주에 한 번씩 만나거나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이분들이 저의 든든한 포인트를 네, 채워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시간 약속 잘 지키시나요?
제가 초기 때 제가 정말 힘들었던 거는 시간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피아노를 일을 직업을 하면서 오전에는 열심히 놀고 오후에 늦게까지 열심히 오후 6시면 끝나는 일. 이후에는 제가 풀이었어요. 시간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친구 만나도 시간을 약속을 했을 때, 에이, 뭐 늦어도 괜찮지. 그럴 수 있지. 괜찮아. 뭐 10분 늦으면 어때? 30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지냈던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업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약속을 못 지켜가지고 저는 어떤 얘기가 들었냐면, 아니 사업자가 돼가지고 시간을 안 지키면 어떡해요? 이런 얘기를 몇 번 제가 들었어요. 그다음부터 제가 정신 바짝 차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후속 관리를 해 가면서 저는 정말 중요한 거는 바로 상담하다고 저는 여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담. 여러분 상담 누구한테 하세요? 나랑 비등비등한 사람한테 혹시 하시나요? 아니면 나랑 세미나도 갔다가 안 갔다가 그런 사람한테 상담하시나요? 아닙니다. 시스템이 완벽히 플러그인 산 사람 혹은 도전하는 스폰서. 정체 있는 스폰서가 아니라 도전하는 스폰서를 붙잡고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의 포인트 같아요, 저는. 오토 판매사도 사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여러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치만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 있어요. 저는 이 오토 판매사를 도전을 하면서 스폰서님과 정말 많이 상담을 했어요. 자, 예를 들어 파트너 중에 이런 분 계세요. 왜 송풍자분들 이러잖아요. 눈 덮인 길을 함부로 걷지 마라. 저 이해가 안 됐어요. 내 생각이 있는데. 그래, 눈 덮인 길을 함부로 걷지 말라는 무슨 말이지? 라고 했는데요. 눈 덮인 길을 걷다 보면 거긴 지뢰도 있을 거고요. 웅덩이도 있을 거고요. 그럼 어때요? 다시 그 길을 가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시간이 낭비가 되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어떤 분이 계세요? 자기 마음대로 한 분 계세요. 그럼 스폰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엉덩이 토닥토닥, 아이고, 잘한다. 라고 해요. 왜? 굳이 트러블을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여러분, 스폰서님이, 아, 예, 그러세요. 잘합니다. 잘합니다. 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 눈 뚝 부러뜨시고 정신 차리셔야 돼요. 왜냐면 그거는 나에게 약이 아니라 독이에요. 아셨죠? 네. 그리고 나한테 쓴소리 하시는 스폰서가 계신다. 그분 진짜 스폰서예요. 아유, 또 잔소리 안 해. 아, 듣기 싫어. 이런 분 계시나요? 네. 아니요. 그분이 진짜 스폰서님이라는 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분과 함께 손 꼭 잡고 오토 판매사를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오토 판매사를 도전하면서 사실은 복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나 같은 파트너 나오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시죠? 예스인가요? 아니면 노인가요? 네, 혹시 나 같은 파트너 나오면 좋겠다라고 예전에 저는 그렇게 예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부끄러워요. 네, 예전에 저의 모습을 가지고 그 같은 사람 파트너 나왔으면 저 싫어요, 사실. 네. 그래서 사실 끊임없이 노력하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가시는 그런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완벽해서 이렇게 오토판마다가 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저의 부족함을 확인을 하고 그 부족함을 스폰서님과 상담하고 파트너와 함께 경험을 하면서 정말 그 과정을 채워가고 있거든요. 나부터 좋은 나무가 돼야 뭐가 열려요? 좋은 열매가 열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제가 오토 판매사가 되었고, 사실 이제 파트너 오토 판매사 되는 거를 지금 목표로 두고 뛰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제 밑에 팀장님께서 오토 판매사를 달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센터에서 함께 그 오토 판매사를 배지를 전달 드리면서 정말 감동을 했어요.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알기에. 얼마나 서로 눈물을 흘리고 세미나에서 안절부절 하면서 포인트가 모자라가지고 서로 상담하면서 막 어거지로 막 갈 때도 있었고 사실은 서로 울면서 서로 껴안으면서 제가 세미나에서 석사자 세미나 때요 이분과 서로 안고 울었어요. 왜냐면 최선을 다했는데도 포인트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님과 상담하면서 포인트를 채워 나가고 파트너와 상담하면서 포인트를 채워 나가는데 이제 도전하기 얼마 되지 않아서예요. 그러면서 안절부절 얼굴에 울그럭불그럭 난리가 났어요. 세미나도 참석도 못하고 그 마음이. 근데 그 마음 알잖아요. 여러분 옷대 판매사 가는 길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제가 오토 판매사 도전을 했을 때 저 한쪽을 보시면서 모자란다고 자기가 포인트를 넣었던 분이세요. 이런 파트너 여러분 혹시 파트너 계시나요? 저희 스포너님은요, 위에서 혹시 제가 부족할까 봐 매일매일 확인하시면서 부족함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매일매일 체크해 주셨어요. 이런 스폰서 여러분 계시나요? 분명 계세요. 네, 그분 손잡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오토판매사 도전을 했을 때 엉엉 울었어요. 그 석세스 세미나에서.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세미나에서 울고 난리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감정인지 아시죠? 그러면서 둘이 엉엉 울었던 그때의 시간이 몇 개월 전이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너무 고맙고 벅차 올랐어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또다시 또 다른 분을 오토 판매사로 안내하기 위해서 그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면 어때요? 두렵죠? 내가 할 수 있을까? 아, 매일이 똑같고 지루하게 느껴질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방향이 맞은 걸까?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제가 하루는요, 도전하면서 이런 적이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에 뛰었는데요, 결과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속에 낙심이 확 되는 거예요. 나 뭐 했지? 나 이대로 해도 괜찮을까? 나 성공할 수 있을까? 나 옷도 판매사, 나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했을 때 제가 저녁 9시에 차 안에서 전화했어요, 스폰서님께. 뭐라고 했냐면, 스폰서님, 저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펑펑 울었어요. 한 10분은 울었나 봐요. 그러면서 저희 스폰서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막 우니까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사장님,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미국 주차장은 그냥 허허벌판이래요. 엄청 넓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넓은 주차장에 혼자 덩그러니 차를 세워놓고 하루 종일 있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위로가 확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더 낫네? 그런 생각 있잖아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그런 생각에 위로가 확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스폰서님도 그런 적이 내가 보기엔 너무 완벽해 보이는데, 스폰서님도 그런 적이 계셨구나라는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위로가 되면서 제가 정말 활짝 웃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폰서님 말에 정말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함께하는 사업, 이 사업 나 할 수 있겠다. 더군다나 나와 함께하는 스폰서님, 나와 함께 뛰어주는 파트너님이 계시기 때문에 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판매사 도전하는 거 두렵죠? 오토 판매사 도전하는 거 두렵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도전하시는 것이 3년 후 혹은 5년 후 그 모습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연금성 소득자가 된다라는 거는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안정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오토 판매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도전하세요. 그리고 마음 먹은 대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외치세요. 전 지금도 외쳐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거를 차 안에서 무한반복으로 외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저 밑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그런 감정이 저를 북받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번 울어요. 여러분 사업 진행하시면서 낙심될 때 있잖아요. 저 그때 외쳐요. 그리고 스폰서님한테 전화하죠. 스폰서님, 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멋지게 해내볼게요. 네,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외치세요. 마음대로 됩니다.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성공을 정말 마음속으로 깊이 응원하면서 이상으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